청취자님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 바로 아크인베스트 테슬라 분석입니다. 특히 기술 혁신 기업에 많이 투자하는 곳으로 유명하잖아요. 근데 이 아크가 2029년 테슬라 주가를 무려 2,600달러까지 예측했어요. 현재보다 몇 배나 높은 수치인데 더 놀라운 건 그 가치의 약 90%가 로봇택시에서 나올 거라고 본다는 점입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 분석을 보면서 테슬라를 그냥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자율주행 택시 플랫폼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아크는 왜 이렇게 로봇택시를 중요하게 보는 걸까요? 자, 한번 파헤쳐 보시죠. 먼저 아크의 그 목표 주가부터 좀 볼까요? 2029년에 기본 2,600달러, 그리고 가장 잘 되면 3,100달러까지도 보고 있더라고요. 좀 보수적으로 봐도 2,000달러니까 와, 지금 주가 생각하면 엄청난 상승 가능성을 본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단순히 전기차를 지금보다 훨씬 많이 판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숫자는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아크는 테슬라를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젠 자율주행 기술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봐야 한다. 이런 시각을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. 바로 그 지점, 거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. 로봇택시가 어떻게 그렇게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걸까요? 아크 자료 보니까 마진율을 80% 이상으로 추정하던데요. 네, 80. 지금 테슬라 전기차 판매 마진이 한 10% 후반대? 뭐 이 정도 아닌가요? 와, 비교가 안 되네요. 그렇죠. 80% 마진이라는 건 사실상 뭐 거의 소프트웨어 기업 수준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기술 플랫폼이라는 아크의 시각을 딱 보여주는 거죠. 왜냐하면 운전자가 필요 없으니까 인건비가 아예 안 들고 또 전기차니까 운영비 자체도 기존 내연기관 택시보다 훨씬 싸거든요. 한 3분의 1 수준. 그래서 아크는 로봇택시 비용을 말당 한 0.25달러에서 0.40달러 정도로 예상하는데요. 기존 택시가 보통 2달러 정도 하니까 이건 뭐 가격 경쟁력에서 상대가 안 되겠네요. 네, 압도적이죠.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잠재력 자체도 뭐 어마어마하다고 보는 거고요. 그럼 이렇게 좀 장밋빛 전망을 하는 근거는 뭘까요? 아크는 테슬라가 이걸 진짜 해낼 수 있다고 보는 어떤 강점들을 제시하고 있나요? 아크가 꼽는 강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역시 데이터죠. 실제 주행 데이터를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FSD, 완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유리하다는 점. 두 번째는 그 자율주행에 필요한 핵심 부품, 예를 들면 컴퓨터 칩 같은 하드웨어를 테슬라가 직접 설계하고 만든다는 거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른바 수직 통합 모델인데요. 차량 생산부터 소프트웨어, 충전소까지 다 직접 하잖아요. 네, A부터 Z까지 다 하니까 이걸 기반으로 로봇택시 서비스를 아주 빠르게 확장할 수 있을 거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근데요, 사실 과거에도 보면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일정들이 계속 좀 늦춰지곤 했잖아요.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라고 보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아크 분석이 좀 지나치게 낙관적인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. 그 점이 정말 핵심적인 질문입니다. 맞아요. 아크의 분석은 분명히 상당히 낙관적인 편에 속합니다. 인정해야 하고요. 과거에 일정이 지연된 사례도 많았죠. 다만 아크 입장에서는 뭐 최근 FSD 버전 12 업데이트 같은 기술적인 진전 속도나 아니면 올해 6월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한 10대에서 20대 규모로 시작한다는 시범홈 서비스 계획, 이런 구체적인 움직임들을 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아요. 이 시범 운영이 정말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겁니다. 물론 기술 완성도 문제 말고도 각 나라 정부의 규제 승인이라는 아주 큰 허들이 있고요. 또 웨이모 같은 경쟁사들도 바짝 추격하고 있으니까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. 아크도 이런 위험 요인들을 당연히 고려해서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하고는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이 분석이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? 결국 테슬라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좀 바꿔야 할 수도 있다. 뭐 이런 걸까요? 네, 정확합니다. 테슬라를 더 이상 그냥 자동차 몇 대 파나 이 판매 실적만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좀 더 길게 보고 이 회사가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서비스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할 수도 있겠구나.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한다는 거죠. 다만 이건 명백히 좀 장기적인 투자 관점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.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 문제, 규제 문제, 경쟁 문제 같은 위험 요인들을 아주 냉철하게 따져봐야 합니다. 결국 잠재력이냐 위험이냐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이겠죠? 네, 오늘 아크 인베스트 자료를 통해서 테슬라 미래 가치의 핵심 동력으로 왜 로봇택시가 부상하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봤습니다. 요약하면 역시 압도적인 수익성 그리고 거대한 시장 잠재력 때문이었네요. 네, 하지만 기술을 실제로 구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또 규제라는 현실적인 벽도 분명히 존재합니다.
그러니까 아크의 분석은 결국 이런 여러 위험들을 감수할 만큼의 엄청난 잠재력이 테슬라에 있다.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베팅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청취자님께서는 이 자율주행 기술이 앞으로 우리의 이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꿀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어쩌면 기술 발전 속도 그 자체보다도 우리의 이 혁신적인 변화를 얼마나 빨리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 사회적 수용 속도를 가늠해 보는 것도 참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